1997년 9월 많은 영국인들을 울린 비극적인 행사가 있었습니다. 불과 35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다이애나 비의 장례식이었죠. 훌륭한 인품과 솔선수범하는 모습으로 영국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여자로 불리웠던 그녀의 장례식답게 1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길거리로 나와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다이애나 비의 관뒤를 무표정으로 따라 걷는 한 소년이 있었죠. 바로 다이애나 비의 아들, 당시 12살이던 해리 왕자였습니다. 이날 영국 왕실에서는 장례식을 앞둔 해리 왕자에게 절대 눈물을 보여서도 안 되고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며 당시 12살에 불과하던 그에게 왕실망실을 시키지 말 것을 신신당부했다고 합니다. 해리 왕자는 이날 울음이 터져버릴까봐 바로 앞에 있는 어머니의 관도 쳐다보지 못하고 그저 땅만 바라본 채 걷고 또 걸었죠. 순간순간 눈물이 솟구치려 할 때면 있는 힘껏 주먹을 꽉 쥐어가며 겨우 버텨냈다고 합니다. 어찌나 주먹을 꽉 쥐었는지 이날 그의 두 손바닥은 손톱이 파고든 흔적으로 피가 나올 정도였다고 하죠. 12살 해리 왕자는 어머니의 짧고 비극적인 삶이 왕실 사람들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현모양처 어머니를 두고 수년간 바람을 피운 아버지, 그리고 그런 아버지를 나무라기는커녕 이를 키우지 말라며 어머니에게 그저 참으라고만 요구한 왕실 사람들, 오랜 세월 체면만 중시하는 듯한 왕실 사람들을 보며 해리 왕자는 조금씩 적개심을 키워갔죠. 그리고 성인이 된 해리 왕자는 영국 왕실을 향해 대형 사고를 쳐버리는데, 사실 해리 왕자는 태어날 때부터 별로 환영받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집안에는 이미 왕실 이을 장남 윌리엄 왕자가 있었기에 아버지는 애시당초 둘째로 딸을 원하고 있었죠. 아버지 찰스 왕세자는 해리가 아들인 것을 확인하자마자 대놓고 실망감을 표현했는데, 이날 그가 아내인 다이애나 비에게 했던 말이 충격 그 자체였죠. 훌륭해. 이제 당신은 나에게 후계자와 여분을 안겨주었군. 이것으로 내 임무는 끝났어. 여기서 말한 후계자는 장남인 윌리엄 왕자를 뜻했고, 여분이란 차남인 해리 왕자를 뜻하는 것이었죠. 이렇게 해리 왕자는 태어날 때부터 여분이나 예비품을 뜻하는 스페어로 불리며, 혹시라도 장남이 객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왕실을 잇기 위해서나 필요한 여분의 후계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인 찰스 왕세자는 해리가 태어난 그날 마치 실망을 대놓고 드러내려는 듯 반나절도 안 되어 폴로 경기를 하러 떠나버렸고, 세월이 흘러 슬슬 머리카락이 자랄 무렵에는 자신과 다른 붉은색 머리카락이 수상하다며 아내의 불륜까지 의심했습니다. 여기서 아이러니한 사실은 오히려 당시 불륜을 저지르고 있던 건 찰스 왕세자였다는 것입니다. 상대는 결혼하기 전 사귀었던 연상의 여인 카밀라라는 여자였습니다. 사실 찰스는 애시당초 카밀라와 결혼하고 싶었지만 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왕실에서 반대해 다이애나와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애초에 다이애나를 사랑하는 감정은 없었고 그저 왕실에서 원하는 신부감이라서 결혼을 했다고 하죠. 이를 드러내는 유명한 장면이 바로 약혼식 때 했던 이 인터뷰입니다. And I suppose in love. Of course. Whatever in love means. Well, it You can obviously put your own means, interpretation. obviously means two. Well, from us, congratulations. Thank you very much. Very kind. 이렇게 약혼식 때부터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풍기던 찰스. 사실 이때에도 찰스는 여전히 카밀라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결혼 직후 다이애나와 신혼여행을 떠나던 날에도 카밀라가 선물해준 액세서리를 착용했다고 합니다. 다이애나가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된 것은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어느 날 다이애나는 찰스와 카밀라가 전화로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걸 듣게 되었고, 그제서야 불륜을 확신했죠. 찰스의 뻔뻔함은 날이 갈수록 다이애나에게 더욱 큰 상처를 남겼는데, 하루는 둘만의 데이트인 줄 알고 외출을 했더니만 갑자기 카밀라가 합류해 셋이서 하루를 보낸 날도 있었습니다. 이런 날들이 반복되자 다이애나 비는 점점 피폐해졌습니다. 이 모습을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봐온 것이 해리 왕자였죠. 어렸던 해리 왕자는 자세한 내막을 알 순 없었지만 그저 어머니가 집안에서 침울해하고 힘들어하던 모습만큼은 생생히 기억한다고 합니다. 부부싸움을 목격하는 일도 잦았는데, 이 시기 다이애나는 찰스에게 카밀라와의 관계를 정리하라고 여러 번 간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찰스는 괜한 트집을 잡는다며 뻔뻔하게 나왔죠. 도저히 남편을 설득할 수 없자 다이애나는 이번에는 카밀라를 찾아가 남편과 헤어져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카밀라는 당신은 원하는 걸 모두 가졌고 세상의 모든 남자가 당신을 사랑한다. 그런데 뭘 더 원하는가? 라고 반문하며 다시 한번 다이애나를 좌절시켰다고 합니다. 이에 최후의 수단으로 시어머니이자 여왕인 엘리자베스 2세에게까지 도움을 요청한 다이애나. 그러나 시어머니는 찰스는 참 구제불능이구나 라고 한탄만 할 뿐 그저 아들의 불륜을 방관했다고 합니다.
합니다. 결국 다이애나는 남편의 불륜을 알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1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야 했고 결국 속이 썩어 들어갈 대로 썩어 들어간 이후에야 왕실에게 맞서기로 결심하며 모든 걸 폭로하는 자서전을 출간합니다. 게다가 맞바람까지 피우며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겠다는 걸 확실히 보여줬죠. 이때 해리의 나이는 고작 8살. 해리는 8살의 나이에 아버지의 불륜과 어머니가 왕실 사람들로부터 겪었던 모든 수모를 알게 됐죠. 이때부터 해리의 가슴 속에는 왕실에 대한 적개심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다이애나와 찰스는 이혼을 하게 되며 기나긴 세기의 불륜은 그렇게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그러나 이혼한 지 불과 1년 만에 불륜보다도 더 충격적인 소식이 영국을 덮쳤으니 바로 갑작스러운 다이애나의 사망 소식이었죠. 사망의 원인은 끔찍한 교통사고, 우연한 교통사고인 줄 알았건만 알고 보니 이 사고에 파파라치가 연루된 것이 밝혀지며 세상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다이애나는 살아생전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진이 찍힌 사람으로 불렸을 만큼 시시각각 파파라치에게 시달리는 것으로 유명했는데 사망하던 그날도 파파라치를 피해 도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었죠. 사고 직후 빠르게 구조됐다면 목숨을 건질 수도 있었지만 다이애나를 쫓아오는 파파라치들은 구조 활동을 벌이기는커녕 차 안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녀를 향해 카메라 셔터만 눌러댈 뿐이었습니다. 후에 이 소식을 전해들은 해리는 거의 실신하다시피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다이애나의 사망 당시 해리의 나이는 고작 12살이었습니다. 영영 볼 수 없게 된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과 어머니를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한 왕실에 대한 분노, 이 두 가지 감정이 끊임없이 소용돌이치며 어린 소녀를 안에서부터 갉아먹기 시작했죠. 게다가 아버지인 찰스는 다이애나가 사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애인이었던 카밀라와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등 해리 입장에서는 더욱더 상처가 쌓여갔습니다. 이때 해리는 아버지에게 카밀라와의 관계를 방해하진 않을 테니 제발 이 사람과 재혼만큼은 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이미 어린 나이에 너무나도 많은 비극을 겪은 해리는 어머니가 죽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완전히 자신을 놓아버리게 됩니다. 파티걸들과 함께 클럽을 전전하고 약물에도 손을 댔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발각될 걸 알았으면서도 들판에서 연상의 여인과 첫 경험을 하기도 했죠. 아버지 찰스 왕세자는 결국 2005년 아들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카밀라와 재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 시기 해리의 방황은 극에 달해 심지어 한 코스튬 파티에서 나치 복장을 하고 참가하는 정신나간 행동까지 했죠. 언론에서는 이를 대서특필하며 해리는 역대급 문매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가 나치 복장을 입은 것에는 형 윌리엄 왕자가 개입되어 있었죠. 그가 나치 복장을 했던 이 파티는 많은 왕족 자제들이 참석하는 파티로 코스튬 테마가 식민지와 원주민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해리는 이런 꺼림직한 파티는 참석하기 싫다고 했는데 형 윌리엄은 코스튬을 고르는 걸 도와주겠다며 같이 가자고 꼬셨죠. 이 해리는 그나마 무난한 영국군 제복을 입으려 했지만 형 윌리엄과 그의 아내 케이트는 이구동성으로 나치 복장 쪽이 훨씬 더 핫한 초이스라며 꼬셨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사망 이후 형 윌리엄 부부에게 심적으로 많은 의지를 했던 해리는 평소 믿고 따르던 형과 형수님이 깔깔 웃으며 이 옷을 추천하자 별 생각 없이 따랐다고 하죠. 파티가 끝난 이후 언론의 문매를 맞고 나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는데 이때 해리는 반성의 의미로 아우슈비츠까지 직접 방문해 끔찍했던 역사 현장을 직접 돌아보며 철부지 같았던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다고 합니다. 당시의 생존자들까지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죠. 이 사건을 계기로 정신적 성장이 필요하다고 느낀 해리. 이에 그가 선택한 것은 군입대였습니다. 군복을 입게 된 그는 무려 10년을 복역하게 되죠. 원래 영국 왕실은 대중에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이유로 왕자들이 군복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해리의 경우에는 아버지나 형보다도 유독 더 길게 10년이나 복무했죠. 의외로 군 생활이 잘 맞았는지 해리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며 그동안의 사고뭉치라는 이미지를 조금씩 벗어갔고 세월이 흐르며 점차 대중의 호감도 얻어갔습니다. 특히 전쟁 중인 아프가니스탄에 파병을 가서 몸을 사리지 않고 최전선에서 전투를 벌였다는 점이 많은 영국 국민들로부터 찬사를 받았죠. 어느덧 10년간의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을 하게 된 해리. 왕실 입장에서는 역대급 사고뭉치였던 철부지 왕자가 이제 왕실의 든든한 일원이 됐다며 흡족하게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해리는 군을 전역한 지 단 1년 만에 또다시 왕실 사람들의 뒷목을 잡게 만드는데 바로 연예인과 결혼하겠다고 선언한 것이었죠. 이게 왜 난리였냐 하면 그가 결혼하고 싶다는 여자가 영국 연예인도 아니고 미국 연예인이었던 데다가 흑인과의 혼혈 여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혼까지 한 이력도 있는 여자였죠. 국적도 인종도 사회적 신분도 그 어떤 것도 보수적인 혈통을 중시하는 왕실의 입장에선 기가 차
잘 노릇이었습니다. 해리가 홀딱 반한 이 여자는 드라마 슈츠로 유명한 배우 메건 마클입니다. 국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인기가 덜하지만 미국에선 그의 넷플릭스 시청 순위 1위를 차지했을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끈 드라마였죠.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이 둘은 서로의 가식 없는 성격에 빠져들었다는데 영국과 미국이라는 거리 차이로 인해 자주 볼 수는 없었지만 매일같이 문자와 통화를 하며 장거리 연애를 했습니다. 자주 못 봐서 그런지 이둘의 사이는 점점 더 애틋해져 갔고 그저 스쳐 지나갈 연애가 아니라는 분위기가 감돌자 왕실뿐만 아니라 언론에서도 비난과 반대가 시작됐습니다. 특히 흑인인 메건의 어머니를 비하하는 보도가 많았는데 일부러 청소부 주차 전용 공간이라는 팻말과 함께 찍힌 사진을 보여주며 가난한 흑인 가정이라고 매도했죠. 사태가 이렇게 됐음에도 왕실은 가족인 그를 감싸주기보다는 오히려 더더욱 메건과 헤어지라고 강요할 뿐이었습니다. 이런 나날들이 계속 이어지자 해리는 다시금 왕실과 언론에 대한 분노가 또다시 피어올랐습니다. 그저 내 여자를 지켜야겠다는 신념으로 모두에게 비난받고 있는 메건을 절대적으로 감싸며 결혼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죠. 왕실과의 신경전은 오랜 세월 이어졌지만 결국 해리의 고집을 꺾지 못한 왕실은 마지못해 이들의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해리의 결혼식은 왕실이 그동안 해왔던 다른 결혼식과는 다르게 마치 부끄럽다는 듯 작은 규모로만 진행됐죠. 불만을 표하려는 것인지 영국의 왕족들은 불참한 사람들이 꽤 많았고 오히려 조지 클루니, 오프라 윈프리 등 미국의 유명인들이 많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결혼 후 해리 부부는 아이를 둘이나 낳으며 행복한 삶을 사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 해리 왕자는 역대급 핵폭탄 발언을 하게 되는데 바로 영원히 왕실에서 탈퇴하고 캐나다로 이민을 가겠다는 것이었죠. 이 발표는 뜬금없이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뤄졌고 이 갑작스러운 발표에 영국 왕실은 물론 국민들까지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칠간 무반응을 보이던 영국 왕실은 해리의 설득에 실패했는지 결국 독립을 받아들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리의 모든 왕실 자격을 박탈하고 재정적 지원들도 끊을 것이라며 말이죠. 해리의 파격적인 독립선언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은 특히 부인인 메건과 왕실 사이에서의 불화였다고 합니다. 채통과 전통을 중시했던 왕실 사람들은 찢어진 청바지에 슬리퍼를 신고 다니고 색깔 있는 매니큐어를 칠하고 나타나는 메건이 마음에 들지 않았죠. 특히나 형인 윌리엄 왕세자 부부와 마찰이 많았는데 윌리엄의 아내인 캐서린과는 그야말로 사사건건 부딪혔다고 합니다. 캐서린이 행사 때 흰색 스타킹을 신자고 하면 메건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했고 딸의 드레스 기장이 짧은지 긴지를 두고도 말싸움을 벌였죠. 두 아내의 기싸움은 형제들 사이로까지 번졌고 해리 왕자와 윌리엄 왕자는 서로 멱살을 잡는 날이 있었을 정도로 형제 관계도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해리 입장에서는 형과 마찰이 있을 때마다 왕실 쪽에서 논리적으로 중재해주길 바랐지만 아무래도 왕실은 후계자이자 장남인 윌리엄의 편이었죠. 이런 나날들이 반복되자 해리는 또다시 잊고 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역시 왕실 입장에서는 난 그저 형 윌리엄의 예비품일 뿐이구나. 이들은 그저 내게서 왕실의 부품으로서의 산만을 원하는구나. 이대로는 평생 자신이 주도하는 삶은 물론 부인도 불행 속에서 살게 될 것이라 판단한 해리는 결국 파격적인 독립선언이라는 초강수를 두었던 것이죠. 영국을 떠난 해리는 이제 일반인으로서의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은 영국 국민들의 세금과 왕실의 지원으로 부족함 없이 살았지만 이제는 스스로 생계를 책임져야 했죠. 해리가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사업이었습니다. 서식스 로열이라는 브랜드를 런칭해 의류, 문구류 등을 판매하려 했죠. 그러나 왕실 측에서는 왕실을 떠난 마당에 로열이라는 브랜드명을 써선 안 된다며 극구 반대했고 영국 국민들마저 반대하는 여론이 많아지자 결국 상표 등록을 취소했습니다. 그러자 해리는 자신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던 쪽으로 사업 방향을 돌렸습니다. 자신을 비롯해 어머니, 아내가 우울증을 앓았던 것에 영감을 받아 정신건강 관련 상담을 해주는 플랫폼 사업에 참여했고 왕실에 몸담았던 시절 아프리카 봉사활동을 다녔던 것을 떠올리며 야생동물이나 자연보호를 위한 환경운동도 이어갔죠. 그러면서 부부가 함께 각종 방송과 라디오에 나와 왕실을 탈퇴할 수밖에 없던 속사정도 털어놓았습니다. 메건은 왕실에 있던 시절 인종차별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다고 고백했고 백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받았던 구체적인 차별들을 낱낱이 공개했죠. 하루는 왕족들이 모이는 한 행사가 있었는데 중년의 한 왕족 여성은 마치 보란듯이 흑인 비하를 상징하는 커다란 장신구를 착용하고 왔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자식들까지도 흑인의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는데 특히 아들의 출산을 앞두고 있을 당시 피부색이 얼마나 어두울지를 우려하는 말까지 들었다고 하죠. 각종 방송에 출연한 것에 이어 해리 부부는 넷플릭스와 계약을 맺고 6부작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 역시 왕실에 대한 갖가지 폭로를 담았죠. 하지만 해리의 폭로가 최정점을 찍은 것은 그 유명한 자서전 출간. 자신이 태어나자마자 아버지에게 들었던 예비용 부품을 뜻하는 그 단어 스페어를 제목으로 한 이 책은 해리의 어린 시절 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왕실 생활을 총망라했죠. 눈이 휘둥그레질 만한 폭로들이 가득한 이 책은 그야말로 파격적인 반응을 얻었는데 출간 첫날에만 140만 부가
팔리며 기네스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비소설 분야에선 역대 1위이며 소설 분야까지 전부 아우르더라도 스페어보다 더 많이 팔린 책은 해리포터가 유일합니다. 가족에 대한 각종 사생활을 공개한 것은 물론 자신의 치부와도 같은 비밀들까지도 털어놓아 보는 사람 입장에서야 재밌지만 사실이라기엔 너무나도 적나라하다는 반응까지 있었죠. 성인이 된 후 형인 윌리엄에게 폭행을 당해 부상을 입은 적이 있다거나 죽은 어머니 다이애나가 너무 그리워 심령술사까지 찾아갔다는 등의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도 있었고 심지어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이야기들까지도 솔직하게 공개했죠. 이런 솔직함이 무기가 된 것인지 아니면 여태껏 꽁꽁 숨겨져 있던 왕실에 대해 가장 적나라하게 밝힌 책이라 그런지 이 책은 2023년 타임지가 선정한 반드시 읽어야 할 책 100선에도 선정됐습니다. 선망의 대상인 왕자라는 신분으로 태어났지만 그 왕자라는 타이틀을 버리고 사랑하는 여자를 택한 해리의 고백, 그리고 그가 직접 보고 겪은 영국 왕실의 뒷이야기는 그의 자서전 스페어를 통해 직접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해리의 삶을 더 깊게 알고 싶으시다면 고정 댓글에 각 서점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판사 덕분에 색다른 인물도 탐구해볼 수 있었는데요.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며 원하는 인물이 있으시다면 댓글 요청 부탁드립니다.